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쌤TV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 영상 중에 경우의 수를 수열의 점화식과 연관지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완전 순열에서의 경우의 수를 수열의 점화식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완전순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완전순열 아는데 이러신 분은 뒤로 스킵 해주시면 되겠어요. 완전순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4명의 학생은 모자를 각자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자를 서로 바꿔 쓰자고 제안을 한 거죠. 모자를 바꿔 쓰는데 자기 자신이 썼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럴 때 완전순열이라고 하죠. 4명의 학생이 모자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니까 순열은 되는데 본인이 원래 썼던 모자는 쓰지 않는다. 완전순열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돌려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풀었던 시험지는 본인이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할 때도 완전순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완전순열은 어떻게 풀었냐고요? 수영도를 이용했죠. 수영도를 이용해서 일일이 전부 다 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순열을 어떻게 수열의 점화식과 연관지어 생각하는지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 B, C, D, E고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시험지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수열의 점화식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경우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는데 핵심이 있지요. 지금 5명이 완전 순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5명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기호로 A5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A3과 A4와 A2 이런 애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완전순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A는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B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A는 B를 채점하거나 C, D, E 4가지를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A가 B를 채점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B가 A를 채점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B가 A를 채점한 겁니다. 나머지 C, D, E가 C, D, E를 채점을 하죠. 3명의 사람이 3개의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자기 시험지는 채점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겠어요? 결국 3사람이 완전 순열을 하는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A3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B가 A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지 말고 B가 A를 채점하지 않으니까 널 채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B, C, D, E 4사람이 있는데 A, C, D, E 시험지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A를 채점하면 안 됩니다. C는 C를 채점하면 안 되고요. D는 D를 채점하면 안 되고요. E는 E를 채점하면 안 되죠. B는 C, D, E를 채점할 수는 있어요. A를 채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A를 그냥 B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다. B가 A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다. B는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다. 나머지 시험지는 채점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A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B가 A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와 B가 A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A가 B를 채점하는 경우죠. 그럼 C를 채점하는 경우에도 D, E를 채점하는 경우에도 각각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열의 점화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어요. 얘를 다시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n개가 있다 라는 상황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n명의 사람이 있어요. A 1, A 2, A 3 짠짠짠해서 A n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험지도 n개의 시험지가 있죠. A1, A2, A3 짠짠짠해서 AN까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A1은 얘를 채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1이 A2를 채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A2가 A2를 채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N-2명이죠. N-2명이 N-2개의 시험지를 완전 순열로 채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우의 수가 A의 N-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2는 A2를 채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얘를 채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A2라고 놓고 바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N-1명의 사람이 N-1개의 시험지를 완전 순열로 채점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이해되시죠? 요거 경우의 수는 A, N-1이 되겠어요. 결론, A에는 뭐냐? A1이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AN-2 더하기 AN-1이 되겠네요. 자, N은 3 이상이야 라고 쓰겠습니다. 이 식이 완전 순열에서의 점화식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A1은 뭘까요?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시험지 채점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 없죠? 0가지. 자, A2는 두 명이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어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A3은 뭐가 되냐면 3을 넣으면 됩니다. 2 곱하기 1 더하기 0이죠. 2예요. A4는요. 3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어요. 1 더하기 2 해서 9죠. A5는 4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해서 11, 44가 되고요. A6은 5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해서 53 해서 5, 3, 15, 5, 5, 25, 265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 점화식을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 되겠네요. 예제 1번은 5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치른 후 그 답안지를 걷어 각자 채점하려고 한다. 자신의 답안지는 채점하지 않겠다. 그냥 이거는 예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들었던 방법과 똑같네요. 5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자기 답안지는 채점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완전 순열이고요. A5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구해놨죠? 44가지가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한번 가볼게요. 요건 조금 활용을 하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7,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데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f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fa는 a, 이거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F7은 1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이렇게 집합을 그려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x에서 x로 대응됩니다. 1, 2, 3, 4, 5, 6, 7. 자, 7은 1로 대응이 되죠.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2는 2로 갈 수 없다, 3은 3으로 갈 수 없다, 4는 4로, 5는 5로, 6은 6으로 갈 수 없다. 완전 순열이죠. 1대1 대응이니까 두 개가 하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푸는 방법은 첫 번째, 7은 1로 무조건 대응되기 때문에 1이 7로 대응될 때를 볼 거예요. 1이 7로 대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2, 3, 4, 5, 6이 2, 3, 4, 5, 6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수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A, 5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1이 7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얘는 1은 아니지만 얘를 1로 바꾸어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1이 7로 대응될 수 없다. 1이 1로 대응될 수 없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2, 3, 4, 5, 6은 각각 2, 3, 4, 5, 6에 대응될 수 없고 1은 1로 대응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6개로 완전 순열을 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A, 6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A5 더하기 A6이 되겠고 A5는 아까 여기 44라고 구해놨고요. A6은 265로 구해놨죠? 따라서 정답은 309, 함수의 개수는 30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를 수열의 점화식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완전 순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직접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이게 완전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일일이 수용도로 그리지 않으셔도 방금 우리가 살펴보셨던 수열의 점화식, 완전 순열의 점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